안녕하세요. 성공비타민입니다. 오늘은 길들이기 코스의 8번째 강의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습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웠고, 좋은 습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의지력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만약에 이전 영상들을 아직 안 보셨다면 처음부터 쭉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생 목록을 활용하시면 한 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습관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자기 삶에 변화를 주고 싶으면 좋은 참고 자료가 분명히 될 겁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하루 중에도 시간이 갈수록 소진이 되는데요. 의지력이 일정 부분 이하로 떨어지면 자아 고갈 상태가 되어 충동적으로 변하므로 좋은 습관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의지를 재충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조나탄 르바브 교수의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르바브 교수는 가석방 결정을 하는 판사들의 일과를 관찰해봤는데요. 이 판사들은 수감되어 있는 죄수가 일찍 석방이 될 만한 경우인지 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꽤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판사들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죄의 악질 정도, 수감 기간, 수감 생활 중 보였던 태도 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수들이 재판을 받았던 시간이 가장 연관성을 많이 보였는데요. 아침에 가석방 재판을 받았던 수감자들이 가장 높은 확률로 석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석방 결정을 받을 확률은 약 65% 정도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하루가 갈수록 이 확률이 점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 재판을 받았던 수감자들이 가석방 될 확률은 2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판사들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의지력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어려운 결정을 반복해서 할수록 의사결정 피로도가 쌓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지력이 떨어지면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가 더 힘이 들었는데, 그러면 판사들은 안전한 결정, 그러니까 수감자를 내보내지 않기로 한 것이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판사들이 점심시간을 보내고 온 후에는 죄수들의 가석방 확률이 60%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얼마나 의지력을 재충전하는 것이 중요한지 보여주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지력을 재충전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몸은 음식을 먹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력과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음식이나 막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닌데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2007년에 있었던 한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던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약 50명의 학생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아침으로 먹었는데요. 바로 달걀이나 자몽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머핀이나 빵 같은 종류의 음식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아예 아침을 먹지 않았는데요. 그 후에 연구원들은 오전 시간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집중도와 성취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었던 학생들은 굉장히 집중도 좋고 수업에서 많이 배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었던 학생들은 오전 시간의 초반부에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집중도가 떨어지고 성취도도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을 아예 먹지 않았던 학생들의 학습 결과가 제일 안 좋았는데, 이 학생들은 집중도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수업에 방해가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혈당 정도와 의지력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의 뇌는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글루코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머핀이나 빵같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소화가 아주 빠르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곧 있으면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잠깐 동안 에너지를 얻었다가 곧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에 있던 학생들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학습 효과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뇌로 가는 에너지가 다 떨어졌던 거죠.
반면에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었던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뇌에 에너지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의지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아침을 먹지 않으므로 에너지를 애초에 충전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의지력을 재충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의 뇌를 대기 상태로 바꾸는 것인데요.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뇌는 하루 중에도 어려운 의사결정을 반복하면서 생각하는 모드를 유지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의 의지력이 계속 사용이 되며 없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휴대폰으로 영상을 볼 때 배터리가 닳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꽤 빠른 속도로 내려가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우리의 의지력을 재충전하려면 우리의 뇌를 대기 모드로 바꾸는 것인데요. 마치 휴대폰을 꺼놓고 충전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기 모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기 모드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거나 너무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생각이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며 주위의 것들을 편하게 관찰하고 여유를 갖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기 모드를 보내는 좋은 방법은 바로 짧은 산책을 하는 것인데요. 산책을 다니며 나무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대기 모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할 때 한 번에 2-3시간씩 하고, 제가 의지력을 많이 사용했다고 느끼면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재밌는 영상을 보면서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의지력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잠을 제대로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대기 모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우리의 의지력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면서 무엇을 먹지는 않기 때문에 의지력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의 뇌는 수면 중에 갖고 있던 글루코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지 않더라도 의지력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반면에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않는다면 글루코스를 흡수하는 신체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다면 좋은 습관을 유지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